안녕하세요, 허석호입니다. 제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은, 망하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예금자 보호법 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5천만 원 한도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뭐 1억을 가입을 하고 2억을 가입하고 5억을 가입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RBC라고 하는데요. RBC 무슨 약자일까요? Risk Based Capital. 제주도 발음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여력 비율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자가 일순간에 한꺼번에 보험금을 모두 다 청구하게 된다면은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만큼 퍼센트가 되느냐, 그 비율을 바로 RBC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일시에 청구를 하게 되는 금액이 1조 원이라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기준은 이래요. 1조 원이라면은 1조 5천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150% 1조 5천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느냐, 건전하느냐,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요, S사, H사, K사 이런 브랜드명이 아니라 RBC 비율이 얼마만큼 높느냐,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로 망할 확률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1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실제로 파산은 했어요. 그러면은 파산한 보험회사들 중에 그 고객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건도 손실 없이, 아무도 손해보는 것 없이 전부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도 2차적인 안전장치인데요. 계약 이전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태평양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파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되었죠. 동양생명에 인수합병이 되었어요. 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계약 이전 제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태평양생명의 모든 보험 가입자와 모든 보험 상품들은, 그 계약들은 전부 다 동양생명에 이전돼서 동양생명에서 지급을 받고 전부 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생명도 있었죠. 대한생명 하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걸어오면서 정말 최고의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이 큰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 되었죠.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전 국민분들이 정말 좀 약간 두려움에 좀 떨고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계약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생명이 전부 다 안전하게 이전돼서 지금도 아직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안전장치인 이제 예금자 보호법 1인당 5천만 원 한도 예금자 보호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보험회사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망하더라도 우리 계약자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보험도 있다는 건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 상품이에요. 변액 종신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변액보험, CI보험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변액 연금도 있고요. 이 변액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요, 우리가 공시율에 의해서 이제 수익률이 굴러가는, 해지원금률이 굴러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펀드나 주식에 투자되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품을 내 돈을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상품이라서 예금자 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